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에 실시되죠.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죠. 보궐선거 열기가 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아직 느끼지 못하시지만 정치권 안에서 당장 공천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이 공천자를 내기로 했죠.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잘못으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5년 전에 만든 당헌이었는데 그것을 전당원 투표라는 이 수단을 동원해서 그 약속을 깨버리고 민주당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 선출 방식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5대5, 일반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제는 국민 참여 비율을 80% 내지 90%까지 늘리겠다. 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정치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왔고 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었죠. 한명숙 국무총리 다 있었는데 유일하게 여성이 진출하지 못한 자리가 광역자치단체장 자리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대전시장, 강주시장, 무슨 뭐 경남지사, 경북지사 이런 곳에 여성이 단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 경선을 거쳐서 본선에 서울시장의 경우에 본선에 진출한 주요 정당 여성 후보도 단 3명이었습니다. 다 졌죠. 강금실, 한명숙, 나경원. 자, 이런 상황에서 금녀의 벽으로 느껴졌는데 내년 4월 보궐선거 아마 부산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출마하지만 서울시장에 여성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일단 후보가 문제겠죠. 어떤 후보를 내느냐. 제1당, 민주당, 제2당, 국민의힘 어떤 후보를 내느냐인데 양쪽 다 여성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에서는 이 여성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전직 남성 시장들, 박원순, 고박원순, 오거돈 이 두 사람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후보, 이 경우에는 여성 후보가 더 적합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분위기를 잡고 서영교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후보로 내야 된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는데 거기도 불구하고 후보를 낸다면 지금 역풍을 맞고 있죠.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 된다니까 역풍을 맞고 있는데 그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역풍이 부는 건 할 수 없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공천하면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계산이죠. 그래서 여성 후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엇보다도 당내에서의 성평등이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실천 중 하나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를 여성으로 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성 후보론이 민주당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결국 공천 강행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을 공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유력한 여성 시장, 서울시장 주자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11년에 그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이 당선된 그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죠. 그런데 그때 박영선 후보가 이겼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박영선 후보와 그때 시민 후보로 나온 박원순 후보가 통합 경선을 했습니다. 그 통합 경선을 해서 박원순 후보가 이겨서 박원순 시장 시대가 열려서 9년을 이어온 것이죠. 자, 그때 출마했던 여성 중에서 추미애, 박영선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박영선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지금 2번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2011년 그때도 있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가서 3명이 그때 경선을 했는데 박원순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20% 정도를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서울시장에 뜻이 있고 연말 연초 개각에서 교체가 되면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마 출마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추미애 장관도 지금 계속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권 사수에 나서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대권을 가든 서울시장을 가든 이 친문 열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 분석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겼으니 대선은 좀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에 뛰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사선 중진 의원이죠. 김영주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까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지금 안철수 출마 이야기가 나오지만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국민의당에서도 권은희 원내대표가 출마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국민의힘과 따로따로 후보를 낸다면 여기도 여성이죠. 자, 이렇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성 후보들을 내세울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일단은 민주당이 여성 후보를 공천을 하면 국민의힘 역시 여성을 내세워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순 파문에 따라서 이 젠더 이슈, 젠더라는 건 사회적 의미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적 의미의 성 문제가 선거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한 마당에 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데 국민의힘에서 남성 후보를 내세우면은 이 첫 구도 자체가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와 별개로 이미 국민의힘 예비주자 가운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장 예비주자 가운데. 자, 보실까요? 이혜훈 전 의원 지금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혜훈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왔다. 출마 고민. 자, 이렇게 하면은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울 여의도에 이미 캠프를 차렸다. 그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혜훈.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도 최근 들어서 SNS 활동을 부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또 본인의 자녀 문제도 있었죠. 자녀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여성 주자 윤희숙 초선 의원. 국회 5분 발언에서 임차인 입장을 대변해서 좀 인기를 끌었죠. 다만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임기를 지금 1년도 안 채운 상태, 내년 4월이 돼도 임기 1년을 안 채운 상태인데 거기서 출마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지적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여성 주자, 주목되는 여성 주자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감으로 주목받는 여성 정치인 조원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조구청장은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24개 구청의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 조원희 서초구청장이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혼자서. 25개 민주당 싹쓸이를 막았고 또 소위 말하는 강남 3구라는 곳에서도 두 곳은 민주당이 구청장을 가져갔는데 조원희의 서초만 지켰습니다. 상당히 상징성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원희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을 했죠. 그 당시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로 보면은 이 수도서울의 지방 권력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니까 결자 해제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원희 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관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조원희 청장이 보수
본류죠.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인데 여당의 추미애 장관도 대구 출신인데 두 사람이 같은 경북여고 동창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선배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쪽 추미애 이쪽 조은희가 나오면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북여고 동창끼리 대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의 최대 스타는 이번에는 국감 스타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밖에서 나왔죠. 윤석열 검찰총장 또 최재형 감사원장. 그런데 조은희 청장도 상당히 국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피감기관장으로 나선 건 아니죠.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조은희 청장의 존재감이 확인이 됐습니다. 조은희 청장은 그 코로나 시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서초구가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으로 세금 감면,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그런 하두를 던져서 상당히 전국적인 이목이 쏠렸었죠.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기에 따라서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주택을 실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22.57%나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세 부담에 속을 앓고 있었는데 조 구청장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재해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지방세법에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을 50% 깎겠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하겠다. 이렇게 조례안을 공포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이것을 놓고 서울시에 대한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격론이 일어나면서 조은희 청장의 존재감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지금 당정회의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회의를 해서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서초구 따라하기를 하는구나. 정부 정책이 서초구 정책을 따라가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은희의 뚝심이 통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정부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인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은희 안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죠. 어쨌든 조은희 안이 수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은희 청장은 이 6억 이하 이 인하안을 보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6억에서 9억 원 사이의 중산층이 28만 3천 가구다. 그런데 그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 구간에 있는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갈라치기는 문재인 정권의 특성이죠. 갈라치게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희 청장도 보면은 SNS 활동을 하면서 점점 이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이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아세아 경제신문이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여야 후보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자, 일단 여권에서는 여성 주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13.6% 여권만 가지고 한 겁니다. 민주당만 가지고 13.6%로 박영선이 1위고 2위가 남성인데 박주민 10.3%, 3위가 추미애 7.7%. 여성 주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범야권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범야권 자 1, 2, 3위는 일단 남성입니다. 오세훈 17.5, 안철수 15.9, 금태섭 8.4.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상당히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시다시피 오세훈은 전 시장이고 전 시장 때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승부수를 걸었다가 실패를 했었죠. 다시 나올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전 시장을 했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그 인지도 때문에 17.5%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선 출마까지 한 그 인지도 효과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과 연합공천을 해도 본인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출마 안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 입장은 상당히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양보만 한다고 해서
철수, 또 철수하느냐, 뭐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죠.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슬그머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분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 명분도 없지만 최근에 대선을 뛰겠다면서 대선주자 5인 원탁회의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대체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한 만큼 서울시장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민주당을 탈당한 그 반짝 효과로 보이고요. 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해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득섭 줄 수는 없는 이것은 국민의힘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자, 이런 상황에서 4위, 5위가 여성 후보 두 사람입니다. 여성 주자 두 사람입니다. 윤희숙 의원 6.5%, 조원희 서초구청장 6.2%, 거의 갖춰. 근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의 5분 발언, 그것이 상당히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방송도 타고 했습니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조원희 그 청장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세금 감면을 발표하고 밀어붙인 그 추진력이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바꾸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좋게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결국 그래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성 강력단체장 1호가 나올지 누가 될지 그 부분도 역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